여러분 혹시 소파 사는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여기 그 돈으로 3,000달러짜리 고물 요트를 사서 세계 일주를 떠난 커플이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여정을 단 한 방울의 화석 연료도 없이 해냈다는 거예요. 정말 불가능해 보이죠? 이 꿈 같은 이야기가 어떻게 현실이 됐는지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 대단한 여정의 주인공, 바로 댄과 키카입니다. 이들의 철학은 정말 단순하면서도 강력해요. 세상을 여행하고 싶어? 그럼 소파부터 사지 마.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편안함에 안주하지 말고 그 돈으로 모험에 투자하라는 거죠. 바로 이 생각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가 뭐냐고요? 바로 이 숫자 0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무려 28,000 해리, 그러니까 52,000km가 넘는 거리를 항해하면서 쓴 디젤 연료의 양이에요. 네, 맞아요. 단 한 방울도 안 썼다는 겁니다. 진짜 말이 안 되죠? 그럼 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자, 그럼 이제 시간을 거슬러서 이야기의 맨 처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 모든 건 사실 우리 대부분이 겪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에서 시작됐어요. 그게 뭐냐면, 여행은 진짜 가고 싶은데 돈도 없고 경험도 없고, 바로 이거였죠. 너무 공감되지 않나요? 댄과 키카도 마찬가지였어요. 막 대학을 졸업해서 세상을 막 탐험하고 싶은 열정은 정말 활활 타오르는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텅 빈 주머니뿐이었던 거죠. 이게 바로 그들이 딱 마주한 첫 번째 그리고 가장 큰 벽이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 커플에겐 비밀 무기가 있었어요. 바로 건축이랑 리모델링을 해본 경험이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냥 고철덩어리로 보이는 그 3,000달러짜리 낡은 보트에서 이 둘은 가능성을 본 겁니다. 그리고는 4개월 동안 진짜 열심히 일해서 10,000달러를 모았고 그 돈으로 이 보트를 사서 우리가 직접 고쳐보자 하고 결심한 거죠. 그리고 이 보트에 우마라는 예쁜 이름도 붙여줬어요. 키카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우마는 우리가 구조한 강아지 같아요. 라고요. 정말 그들 아니었으면 그냥 고철 처리장으로 직행했을 운명이었던 거죠. 단순한 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의 생명을 구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고장난 디젤 엔진을 고치겠다고 또 다른 중고 디젤 엔진을 샀거든요. 근데 그것마저 먹통이었던 거예요.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이죠.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 결정적인 실패가 오히려 신의 한 수가 됐습니다. 디젤은 아니다 하고 완전히 다른 길을 찾게 만들었고 마침내 전기 모터라는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이어지게 된 거죠. 자, 바로 이 지점부터가 진짜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들의 진짜 혁신이 시작돼요. 그냥 낡은 지게차 모터 하나로 시작해서 지금의 최첨단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정말 끝없는 실험과 업그레이드의 대장정이 펼쳐집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이들의 진화 과정이 정말 한눈에 쫙 들어오죠. 2015년, 처음엔 100달러짜리 지게차 모터를 시작했어요. 이걸로 고작 15분밖에 못 갔다고 해요. 그러다 2017년에 중고 모터로 한번 업그레이드를 하고 2021년에 드디어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바로 항해하면서 스스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회생 기술을 처음으로 도입한 거죠. 그리고 마침내 2024년 이중 모터 시스템을 완성해서 에너지 생산량은 2배로 늘리고 안정성까지 확 잡게 됩니다. 진짜 대단한 건 이 모든 걸 전문가 도움 하나 없이 맨땅에 헤딩하면서 직접 이뤄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기술, 바로 회생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정말 간단해요. 돛으로 배가 앞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때 물살이 프로펠러를 휑휑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마치 물속에 있는 풍력 발전기처럼 모터를 거꾸로 돌려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거죠. 바로 이 기술이 디젤 제로 항해를 가능하게 한 마법의 열쇠였습니다. 이 최신 이중 모터 시스템, 장점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에너지 만드는 양이 2배로 늘었고요. 또 프로펠러가 2개니까 아주 정밀하게 배를 움직일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가 고장나도 나머지 하나가 있으니까 말 그대로 이중 안전장치가 생긴 셈입니다. 이건 단순히 속도를 위한 게 아니에요. 지속 가능성,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버텨내는 회복력을 최고로 끌어올린 거죠. 자, 이렇게 보트 기술은 점점 끝내주게 발전하는데 근데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죠. 뭘까요? 바로 돈입니다, 돈. 아니, 빈털터리로 시작해서 어떻게 10년 가까이 여행할 돈을 마련했을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실 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 모든 좌충우돌 경험, 그 과정에서 배운 것들을 유튜브에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꾸밈없이 솔직하고 또 진짜 유용한 정보들이었거든요. 당연히 사람들은 열광했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온라인 커뮤니티의 응원과 후원이 그들의 여정을 계속 이어나가게 만든 진짜 힘이 되어준 겁니다. 이 표를 보면 그들의 재정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딱 보여요. 초반 카리브에서는 정말 생존을 위해 또 기본적인 수리를 하면서 한 달에 500에서 800달러 정도로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대서양을 건너기 전에는 큰 장비들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예산이 좀 더 늘었고요. 지금은 여행과 모험에 더 자유롭게 투자하면서 한 달에 1000에서 1200달러 정도로 생활하고 있다고 해요. 필요가 커지면서 수입도 함께 성장한 거죠. 그리고 이 모든 노력의 결과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28,000 해리.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지구 적도를 한 바퀴 도는 것보다도 훨씬 더 먼 거리예요. 이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의 힘으로 해낸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성과를 축하하는 것도 좋지만 한편으로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문제도 있습니다. 과연 이 디젤 제로 항해가 완벽하게 친환경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진짜 친환경이란 대체 뭘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물론 디젤을 안 쓴다는 거 그 자체로 정말 대단한 일이죠. 하지만 이게 과연 완벽하게 친환경적인 해결책일까요? 사실 지속 가능한 기술이라는 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현실이 숨어 있거든요. 실제로 이런 비판도 적지 않아요. 아니 그 배터리 만들려고 리튬 캐면서 지구 파괴하는 건 뭔데? 그리고 애초에 그 보트 자체도 석유로 만든 플라스틱 덩어리 아니야? 라는 식의 지적이죠. 이런 회의적인 시선이야말로 모든 친환경 프로젝트가 마주해야 하는 아주 현실적인 딜레마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반론도 우리가 꼭 들어봐야 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게 실패는 아니다라는 거죠. 핵심은 이거예요. 애초에 불가능한 완벽함을 쫓는 대신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한 걸음에 집중하자는 겁니다. 어쩌면 이게 지속 가능성에 대한 훨씬 더 현실적인 관점 아닐까요? 그렇다면 댄과 키카의 이 이야기가 미래의 여행에 대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저는 이들의 여정이 앞으로 지속 가능한 혁신이 나아갈 수 있는 두 가지 다른 길, 일종의 갈림길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자, 한쪽 길은 이겁니다. 바다 위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수십억 원짜리 초호화 최첨단 전기보트. 거대 자본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끌고 가는 그런 하향식 혁신이죠.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바로 우마의 방식이 있습니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시작할 수 있고 직접 부딪히고 깨지면서 배워나가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상향식 혁신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속 가능한 여행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소수만 누릴 수 있는 값비싼 기술적 완벽함일까요? 아니면 좀 불안전하더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진보일까요? 과연 어떤 길이 더 넓고 더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질문인 것 같습니다.